늦은 여름 오후,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 박준호가 서울 외곽의 경찰학교 정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풍상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문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장소였다. 한때 그 자신도 이런 곳에서 꿈을 키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이곳을 찾았다. 손녀를 보러 온 것이다. 정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쌓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다. 손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으면서도 부족한 것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손녀가 훈련으로 지쳤을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였다. 집에서 해먹던 따뜻한 밥이 그리울 것이다. 반찬통을 들고 있는 손이 약간 떨렸다. 나이 탓이기도 했지만 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이 작은 정성이라도 전해주고 싶었다.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손녀 박지연은 경찰학교 신입생으로 훈련 중이라 쉽게 만나기 힘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아이였다.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나쁜 사람을 잡아 사회를 지키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대학 졸업 후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드디어 경찰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었다. 엄격한 훈련 과정 때문이었다. 가끔 편지나 전화로만 안부를 전할 수 있었다. 박준호는 손녀가 훈련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랑스러워했다. 동시에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있을 손녀가 걱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얼굴을 보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문 앞에 서 있던 신참 교관 이도현 경위는 방문 목적을 묻는다. 28살의 젊은 경위였다. 경찰학교에 배치된 지 석 달째였고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규정만큼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보며 경계심을 품었다. 요즘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차가운 눈빛으로 박준호를 살폈다. 수상한 점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다.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무가 우선이었다.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박준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손녀를 잠깐만 보려 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힘내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오래전 경찰 생활을 하던 시절의 권위적인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손녀를 걱정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반찬 통을 살짝 들어 보이며 설명을 덧붙였다.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고, 손녀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훈련이 힘들 텐데 따뜻한 집밥이라도 먹으면 힘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 내내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간곡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규정을 내세우며 냉정하게 거절한다. 훈련생은 외부 접촉 불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다. 경찰학교의 엄격함은 미래의 경찰관들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다. 더군다나 자신은 아직 신참 교관이었다. 규정을 어겼다가 상급자들에게 지적받을 수도 없었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원칙을 고수했다.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믿었다. 박준호는 조금 더 간청했다. 잠시 얼굴만이라도 음식은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최소한 음식이라도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며칠 전 손녀에게서 온 편지에서 훈련이 힘들다는 내용을 읽었기 때문이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욱 직접 보고 싶었다. 괜찮다고, 할아버지가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음식만이라도 전해준다면 손녀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간곡히 부탁했다. 노인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도현의 태도는 더욱 딱딱해졌다. 여긴 개인 정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시죠. 그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노인이 계속 간청하는 모습이 오히려 귀찮게 느껴졌다. 규정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 손짓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찰학교의 위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조직의 규율이 우선이었다. 냉정함을 유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순간 과거 기억이 박준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한때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30년 넘게 경찰로 살아온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후배들을 이끌어왔다. 경찰청에서는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과거의 권력이나 지위는 의미가 없었다. 다만 젊은 후배의 오만한 태도가 못마땅할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대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될까? 규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인간미도 필요한 것 아닌가? 복잡한 심경이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과연 자신은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초라한 외투 속에서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권력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가고 싶었다. 더군다나 손녀 앞에서 할아버지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다.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보기로 했다. 젊은 후배가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고 싶었다. 진정한 경찰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감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손녀를 향한 마음보다 무심하고 오만한 젊은 교관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이도현의 냉정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한다. 시민을 섬기는 경찰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 권위만 앞세우고 인간미는 없어 보였다. 이런 자세로는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경찰이 될 수 없다. 박준호는 오랜 경찰 생활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경찰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시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했다. 젊은 후배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좋은 경찰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려면 먼저 인간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많은 후배들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도현처럼 원칙만 고집하는 이들도 있었다. 물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정성이 필요했다. 공감 능력도 필요했다. 경찰은 단순히 법만 집행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역할도 중요했다. 그런 면에서 이도현은 아직 부족해 보였다. 경험이 쌓이면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세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다 결국 낡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아직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번호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 한 번호를 찾아냈다. 망설임이 있었다. 개인적인 일로 옛 부하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다.
단순히 손녀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젊은 후배에게 올바른 경찰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것이 선배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걸기 전 잠시 망설였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가 전화를 건 상대는 최상혁 경찰학교 교장이었다. 한때 박준호의 직속 부하였던 인물이었다.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았던 젊은 경찰이었다. 박준호가 직접 발탁해서 키운 인재 중 하나였다. 지금은 경찰학교 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었다. 최상혁이 신참일 때부터 박준호가 멘토 역할을 해왔다. 경찰 정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까지 전수해 주었다. 최상혁도 그런 선배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은퇴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이어왔다. 박준호는 최상혁이라면 상황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젊은 후배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최상혁은 과거 박준호 밑에서 일하며 경찰 정신을 배운 제자였다. 20대 후반의 혈기 넘치는 젊은 경찰이었을 때 박준호라는 훌륭한 상관을 만났다. 그때부터 진정한 경찰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만이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약자를 도우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라는 것을 배웠다. 박준호는 직접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모범을 통해 가르쳤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선배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박준호의 목소리가 담담히 흘렀다. 상혁아, 나 준호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최상혁은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다. 선배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급하게 말하지 않았다. 여전히 침착하고 절제된 모습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과연 무슨 일로 연락을 했을까? 은퇴 후에도 가끔 안부 전화는 있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늘 호랑이 같은 교장이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갑자기 공손해졌다. 어르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습니까? 최상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선배가 경찰학교에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평소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박준호 앞에서는 여전히 제자의 모습이었다. 존경하는 선배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걱정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로 직접 경찰학교까지 오신 것일까?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정중히 모시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배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정문을 지키던 이도현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노인의 전화통화를 지켜보니 분위기가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화인 줄 알았는데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다. 노인의 목소리 톤도 변했고 표정도 달라졌다.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전화 상대방이 매우 공손하게 대하는 것 같았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단순한 민원인이 아닌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 냉정하게 거절했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교장은 곧장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정문 대기. 귀한 분이 오셨다. 정중히 모셔라. 최상혁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다. 존경하는 선배를 홀대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도 자신이 직접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전화로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직접 가서 선배를 뵙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야 했다. 혹시 부하들이 신뢰를 범한 것은 아닌지 확인도 해야 했다. 경찰학교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선배에 대한 예의 문제였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정문으로 향했다. 이도현은 굳은 얼굴로 박준호를 바라봤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다.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교장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혹시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노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민원인으로 보였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자세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위험 같은 것이 있었다. 점점 불안해졌다. 만약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면 자신의 경찰 인생에 타격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잠시 후 검은 관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경찰학교의 공식 차량들이었다. 평소에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정문 앞의 분위기가 갑자기 경직되었다. 주변에 있던 훈련생들과 교관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냉정하게 규정을 적용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박준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익숙해 보였다. 과연 어떤 인물일까? 최상혁 교장이 직접 내려와 허리를 숙였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평소 부하들에게 보이던 엄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대하는 자세였다. 박준호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교장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위험 있고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교장이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과연 저 노인이 누구이기에 교장이 저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일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준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도현의 눈은 충격으로 휘둥그레졌다. 교장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평범한 민원인이 아니었다. 교장이 저렇게 예의를 갖출 정도라면 상당한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 냉정하게 거절했고 돌아가라고까지 말했다. 경찰 생활에서 이런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특히 아직 신참인 자신에게는 더욱 그랬다. 식은땀이 흘렀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수밖에. 주변 교관들과 학생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광경은 경찰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저 노인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예우를 받는 것일까? 훈련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교관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위험만만하던 교장의 다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경찰학교의 일상에 특별한 사건이 생긴 것이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준호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손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젊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의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참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했다. 단순히 규정만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시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었다. 그것이 선배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교육의 기회로 만들고 싶었다. 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만 강조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조직은 무너진다. 박준호의 말은 무겁게 울렸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깊은 통찰이었다. 경찰 조직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깨달은 진리였다. 규정과 원칙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정성이 필요하다.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차가운 원칙만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일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었다. 젊은 후배들이 올바른 경찰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의 말은 곧 모든 훈련생과 교관들에게 울림이 되었다. 박준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조언이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신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규정만 앞세우고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경찰의 본래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특히 훈련생들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받은 것 같았다. 교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다. 단순히 규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경찰 정신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바로잡겠습니다. 선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박준호에게서 같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일을 계기로 경찰학교의 교육 방침을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강화해야 했다. 진정한 경찰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했다. 선배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선배에 대한 예의이자 후배들에 대한 의무였다. 결국 박지연은 짧게나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놀랐지만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기뻤다. 며칠 전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는데 직접 와주신 것이다. 훈련이 힘들어서 지쳐있던 차였는데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났다. 정성껏 쌓은 반찬을 받으며 감동했다. 바쁜 훈련 일정 중에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마웠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니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의 훈련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고 싶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손녀는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와주신 마음을 생각하니 감사했다. 동시에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들었다.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훈련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좋은 경찰이 되어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찰이 되고 싶었다. 할아버지처럼 존경받는 경찰이 되고 싶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더 큰 꿈을 품게 되었다. 박준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손녀의 다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분명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손녀도 걸어가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손녀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젊은 열정과 의지가 느껴졌다. 이런 후배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이제는 손녀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다. 하지만 언제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남겼다. 진정한 지도자는 규율과 인간미를 함께 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박준호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관통하는 교훈이었다. 젊은 후배들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한 조언이었다. 규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미만으로도 부족하다. 둘 다 함께 갖춰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경찰로 살면서 깨달은 진리였다.
후배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해 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선배로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박준호가 경찰학교를 떠난 후 정문 앞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이도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대선배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다니.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주변 교관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였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규정도 지키되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의 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될 것 같았다. 최상혁 교장은 박준호를 배웅한 후 교관들을 모두 소집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의 표정은 진중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찰학교 전체가 반성해야 할 문제였다. 교육 방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었다.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미와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했다. 시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했다. 박준호 선배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식적인 규정 암기보다는 진정한 경찰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도현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규정만 강조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조직은 무너진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경찰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을까? 규정만 앞세우고 인간미는 부족했던 것 같았다. 이런 자세로는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경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규정도 지키되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바꿔야 했다. 박준호 같은 선배가 되고 싶었다. 위험도 있으면서 인간미도 있는 그런 경찰 말이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학교에서는 특별 강의가 열렸다. 주제는 진정한 경찰 정신이었다. 최상혁 교장이 직접 나서서 강의를 진행했다. 박준호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했다. 여러분은 경찰이 되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훈련생들은 각자 다양한 대답을 했다. 범죄자를 잡겠다. 시민을 보호하겠다. 정의를 시현하겠다. 모두 옳은 답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였다.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권력을 휘두르기 전에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훈련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니 더 와닿았다. 모두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박지연은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훈련에 더욱 집중했다. 할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힘든 훈련도 견뎌낼 수 있었다. 동기들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찰청 차장까지 지내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교육의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을 동기들도 감동받았다. 그런 할아버지를 둔 박지연이 부러워 보였다. 하지만 박지연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꼈다. 할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다. 좋은 경찰이 되어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훈련에 임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성장해 나갔다. 한 달이 지난 후 이도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규정을 철저히 지켰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경찰학교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상황을 설명할 때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보다 훨씬 인간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규정만 고집하던 딱딱한 모습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다. 박준호의 가르침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규율과 인간미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제 그는 존경받는 교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준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경찰학교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다. 교장의 특별 강해 이후 교관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규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정신도 함께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인간미를 기르는 프로그램도 신설되었다.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만들어졌다. 훈련생들이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경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었다. 훈련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다.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준호의 한 번의 방문이 경찰학교 전체에 좋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의 힘을 보여준 사례였다. 6개월 후, 박지연은 우수한 성적으로 경찰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에는 박준호도 참석했다. 이번에는 정문에서 정중한 환대를 받았다. 이도현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공손하면서도 따뜻한 태도였다. 박준호는 흐뭇하게 웃었다. 젊은 후배가 변한 모습을 보니 기뻤다. 졸업식장에서 박지연은 대표로 선서를 낭독했다. 시민을 섬기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선서였다. 박준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손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경찰이 될 것 같았다. 최상혁 교장도 인사를 왔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박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압이 아닌 감화로 이루어낸 변화 말이다. 박지연은 서울 강남구 소속 파출소로 첫 발령을 받았다. 진참 경찰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경찰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단계였다.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드디어 진짜 경찰이 된 것이다. 첫 출근 날, 파출소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선배 경찰들은 신참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해 주었다. 박지연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자고 다짐했다. 시민들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로 했다. 파출소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여기서 진정한 경찰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경찰이 되고 싶었다. 첫날부터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이도현도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학교에서의 변화가 상급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규정을 지키되 인간미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동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았다. 후배들을 지도할 때도 박준호의 방식을 참고했다. 엄격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후배들도 그런 그를 따랐다. 존경하는 선배라고 생각했다. 이도현은 박준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진정한 멘토를 만난 것이다.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최상혁 교장은 경찰학교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준호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경찰 정신과 시민 소통이라는 과목을 신설했다.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었다. 훈련생들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경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체감할 수 있게 했다. 교관들의 의식도 바뀌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신경 썼다. 훈련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더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모범 사례로 다른 교육기관에 소개하기도 했다. 박준호의 한마디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박준호는 은퇴 후의 일상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학교 방문 이후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강연에서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해야 한다. 규율과 인간미의 균형이 중요하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조언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경찰들에게는 목표가 되었고 기성 경찰들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박준호는 이런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경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뻤다. 박지연은 파출소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시민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졌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민원을 처리할 때도 친절하게 설명했다. 때로는 규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시민들도 그런 그녀의 자세를 좋게 평가했다. 관할 지역 주민들이 박지연을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났다.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료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했다. 선배들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연은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파출소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손자가 사라졌다며 울먹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지연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동료들과 함께 학교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아이가 자주 가는 곳들을 모두 확인했다. CCTV도 확인하고 주변 상가에도 문의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근처 공원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친구와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이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박지연은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리고 놀아야 해. 아이도 잘못을 인정했다. 이런 일들이 박지연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시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최상혁 교장은 박준호를 다시 초청했다. 교관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박준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주고 싶었다. 세미나에서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더는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부하들의 실수를 질책하기보다는 왜 그런 실수가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진정한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 교관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많은 교관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다. 박준호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해 주었다.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 즐거웠다. 이도현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언급했다. 예전보다 훨씬 인간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도현은 박준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새 부서에서도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 부하들을 대할 때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질책하지 않았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부하들은 그런 상관을 좋아했다. 편안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팀워크도 좋아졌다. 업무 성과도 향상되었다. 상급자들도 이도현의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박준호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낼 생각을 했다. 인생의 멘토를 만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박지연은 파출소에서 인정받는 경찰로 성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박지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친절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어릴 때부터 들은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시민을 섬기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동료들도 그녀를 모범으로 여겼다. 신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응대에서는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다. 선배들도 그녀의 자세를 칭찬했다. 앞으로 경찰 조직의 기둥이 될 인재라고 평가했다. 박지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다. 매일매일이 성장의 기회였다. 1년 후 경찰학교에서는 개교 이래 최고의 시민 만족도를 기록했다.
졸업생들에 대한 평가도 크게 향상되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상혁 교장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박준호의 방문이었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조언이 전체 조직을 바꾼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성과를 주목했다. 다른 교육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최상혁은 박준호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선배님의 한 말씀이 우리 학교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준호는 편지를 읽고 흐뭇해했다. 후배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박지연은 우수 신임 경찰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다. 1년 동안의 근무 성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시민 응대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창식에는 박준호도 참석했다. 손녀의 성장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박지연은 표창을 받으면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표창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가르침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손녀에게 박준호는 웃으며 답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둘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할아버지는 경찰로서의 지혜를, 손녀는 실무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배웠다. 이런 관계가 바로 이상적인 멘토링이었다. 이도현은 새 부서에서 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존경받는 리더였다.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실수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는 방식을 택했다. 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성과도 향상되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의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려고 했다. 이도현은 기회가 될 때마다 박준호의 가르침을 전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규율과 인간미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말을. 후배들도 그의 말에 감화되었다. 조직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박준호의 가르침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경찰학교에서는 매년 박준호 리더십상을 제정했다. 인간미와 전문성을 겸비한 교관에게 주는 상이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이도현이었다. 그의 변화와 성장이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식에는 박준호가 직접 참석해서 상을 전달했다. 이도현은 감격했다. 자신을 변화시켜준 멘토로부터 직접 상을 받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달라는 박준호의 당부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상은 단순한 표창이 아니었다. 진정한 경찰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의미였다. 다른 교관들도 이 상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선의의 경쟁이 조직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다. 박준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지연은 2년차가 되면서 후배 경찰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신참들에게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전수했다. 시민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후배들은 선배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박지연의 시민 응대 방식을 보고 배웠다. 그녀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났다. 복잡한 민원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를 존경했다. 박지연은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통해 후배들에게, 그리고 그 후배들을 통해 또 다른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멘토링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최상혁 교장은 전국 경찰교육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발표를 했다. 주제는 인성 중심의 경찰교육 혁신이었다. 경찰학교의 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박준호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성만 강조하다 보니 인간미가 부족한 경찰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상혁의 발표는 그런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규율과 인간미의 균형을 맞추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했다.
박준호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한 사람의 지혜가 전체 경찰 교육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보였다. 박준호는 강연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게 되었다.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초청을 받았다.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해야 한다. 어떤 조직에서든 통하는 진리였다. 공무원들은 그의 강연을 들으며 자신들의 자세를 되돌아보았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준호는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했다.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박지연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파출소가 위치한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박지연을 찾았다.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왔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했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었다. 관련 기관에 연결해 주거나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다. 주민들은 그런 그녀에게 고마워했다. 명절 때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박지연은 이런 일들이 경찰의 진정한 보람이라고 생각했다.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최고 보상이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옳았는지 매일매일 실감했다. 이도현은 경찰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더 많은 부하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박준호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부하들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인간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정기적으로 팀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부하들의 고민도 들어주었다. 이런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의 관리 방식을 배우려고 했다. 이도현은 기회가 될 때마다 박준호의 이야기를 했다. 자신을 변화시킨 멘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도 감화되었다.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박준호에게 명예 고문 자리를 제안했다. 그의 경험과 지혜를 조직 발전에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준호는 기꺼이 수락했다.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 명예 고문으로서 그는 정기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했다. 정책 수립에 조언을 하고 현장 경찰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 경찰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실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박준호는 이런 활동을 통해 경찰 조직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경찰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했다. 5년이 흘렀다. 박지연은 경사로 승진했고 이도현은 경정이 되었다. 최상혁은 경찰대학교 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각자의 자리에서 박준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경찰학교는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졸업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시민 응대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준호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그날 경찰학교 정문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 사람의 올바른 조언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진정한 리더십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압이 아닌 감화로, 명령이 아닌 모범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박준호는 믿었다. 박준호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매주 한 번씩은 경찰청을 방문해 후배들과 만났다. 명예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젊은 경찰들은 그를 만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전설 같은 선배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박준호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다. 후배들은 그의 말에 감화되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삶의 지혜였다.
박준호는 이런 만남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지혜를 나누는 일에는 끝이 없었다. 박지연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찰 중 하나가 되었다.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았다. 5년간의 경험이 그녀를 성숙한 경찰로 만들어 놓았다. 복잡한 사건도 능숙하게 처리했고 민원 응대도 완벽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뛰어났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체화된 결과였다. 후배들을 지도할 때도 그 가르침을 전수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겸손하되 당당하라. 후배들은 선배의 조언을 귀하게 여겼다. 박지연은 자신을 통해 할아버지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경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이도현은 경찰서장이 되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박준호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부하들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노력했다. 정기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경찰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했다. 부하들에게는 권위적이지 않은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실수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책을 찾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했다. 관할 지역의 치안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시민 만족도도 높아졌다. 상급자들은 그의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도현은 모든 것이 박준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멘토를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최상혁은 경찰대학교 부총장으로서 전국 경찰 교육을 총괄하고 있었다. 박준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모든 교육기관에 도입했다.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미를 갖춘 경찰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현장 적응력도 좋아졌다.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모두 긍정적이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상혁은 이런 성과를 박준호에게 보고했다. 선배의 한마디가 전국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박준호는 후배들의 노력을 칭찬했다. 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찰학교에는 박준호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의 생애와 철학을 소개하는 공간이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육장이기도 했다. 신입생들은 기념관 견학을 통해 경찰 정신을 배웠다. 박준호의 어록들이 벽면에 새겨져 있었다.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해야 한다. 규율과 인간미의 균형이 중요하다. 교관들도 이곳에서 연수를 받았다. 자신들의 교육 철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기념관 개관식에는 박준호가 참석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념관이 생긴 것이 쑥스러웠지만 후배들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곳이 진정한 경찰 정신을 전파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자신의 경험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지연에게 특별한 사건이 맡겨졌다. 지역 내 연쇄 절도 사건이었다. 몇 달째 범인을 잡지 못해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상급자들은 그녀의 능력을 믿고 이 사건을 맡겼다. 박지연은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다.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했다. 범행 패턴을 연구하며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용의자가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박지연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무리한 추격보다는 포위망을 좁혀가는 전술을 택했다. 결국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지연의 치밀한 수사와 침착한 대응이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이도현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발표를 했다. 주제는 시민 중심의 경찰 행정이었다.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준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펼친 결과를 발표했다. 참석한 서장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시민 만족도와 치안 성과를 동시에 높인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도현은 발표 마지막에 박준호의 말을 인용했다.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 원칙을 잊는 순간 우리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참석자들이 자신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서장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왔다. 이도현은 성심껏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박준호의 가르침이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박준호는 80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손녀 박지연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이제는 경감이 된 손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이 기뻤다. 박지연은 할아버지께 근황을 보고했다. 담당 지역의 치안 상황, 시민들과의 관계, 후배들 지도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준호는 손녀의 이야기를 흐뭇하게 들었다. 경찰 가문의 전통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문이 빛난다고 말하는 할아버지에게 박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 가르침 덕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경찰 정신에 대한 공통된 신념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최상혁은 경찰청장이 되었다. 전국 경찰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취임사에서 그는 박준호의 가르침을 언급했다. 우리는 시민을 섬기는 공복입니다.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다. 청장의 의지가 분명히 전달되었다. 최상혁은 부임 후 바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각 지역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민들과의 만남도 늘렸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박준호 정신 계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진정한 경찰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박준호의 철학이 이제 전국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 사람의 지혜가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순간이었다. 10년이 더 흘렀다. 박준호는 90세의 고령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경찰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민 중심의 경찰 활동이 자리 잡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박지연은 경정이 되어 한 지역의 경찰서장을 맡고 있었다. 이도현은 지방경찰청장이 되었다. 최상혁은 경찰청장으로서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날 경찰학교 정문에서 시작되었다. 박준호가 손녀를 만나러 갔던 그 평범한 날이 이런 큰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진정한 리더십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되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경찰 정신의 전통으로서 말이다. 로 선서를 낭독했다. 시민을 섬기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선서였다. 박준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손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경찰이 될 것 같았다. 최상혁 교장도 인사를 왔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박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압이 아닌 감화로 이루어낸 변화 말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